오늘 수업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장 장치. 그러니까 외장 하드든 USB 메모리든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든 SSD든 간에 보조 기억 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되게들 힘들어하세요, 이거를. 저장 장치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보조 기억 장치예요. 보조 기억 장치.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 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하고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컴퓨터를 뜯어보면은요, 컴퓨터를 뜯어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뭐냐면은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하거나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든 간에 뚜껑을 열어서 분해를 해보면 이 안에 메인보드라는 게 뚝하니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CPU를 탑재하는 공간이 있고요. CPU. 사람으로 말하면 뇌죠, 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숫자 3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 3번이 뭐냐면 주기억 장치를 여기다 탑재하는 곳이에요.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 그냥 주기억 장치, 여기 보면 주기억 장치하고 뭐 메모리라고도 얘기하고 다 똑같은 메모리인데 램이라고도 해요. 램. 보조기억 장치도 메모리예요. 사실은 다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램이라고 하죠. 램. 주기억 장치 여기다 꽂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예.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를 한번 그림을 좀 볼게요. 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종류가 다 달라요. 종류가 다 달라.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 자그맣고 일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건 좀 크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얘는 8기가인데 84,000원이고 얘는 똑같은 8기가인데 113,000원이고. 삼성 게 싸? 삼성 게 싸. 이거는 용량이 2배짜리니까 더 비싸죠, 당연히. 근데 얘는 뭐 이렇게 컬러풀해요.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애들 말대로 간지난다 그래. 되게 이뻐요. 그런데 이 주기억 장치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기억 장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삼성 마크 찍혀 있고 용량이 얼마짜리고 뭐 어느 성능을 갖고 있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검은 거 덕지덕지 붙어 있죠. 이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 반도체. 항상 우리 뉴스 시간에다 가끔 들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뭐 몇 기가 디램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뭐 이런 거 개발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새카만 게 반도체예요. 이렇게 메인보드에 아까 그 메인보드 자리 있었죠? 여기요. 아랫부분에 어디 갔느냐. 여기 시커먼 부분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그게 떡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거꾸로 놓은 것 같아. 180도 돌려야 돼. 얘가 왼쪽에 가 있죠? 원래는 그림상에는 오른쪽에 가 있는데 왼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 이렇게 반도체를 꽂으면 요거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다. 요거 마크 찍힌 것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얘가 이제 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하는 일은 뭐고 보조기억 장치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기억 장치에 하는 일, 주기억 장치가 하는 일, 이걸 알아야지. 자, PC의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시모스 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모스 롬에 의해서
포스트 작업을 해요. 포스트 작업. 그럼 포스트라는 말은 또 뭐냐? 네, 포스트. 포스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컴퓨터 켰잖아요, 아까 수업하려고. 그 전원을 딱 켜면 시모스 롬이라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얘가 스스로 검사를 해요. 기계를 검사해요.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멈춰요. 검사를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진입을 못해요. 근데 이제 오류가 없으면 그때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윈도우를 불러내. 불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불러낸다는 말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윈도우를 주기억장치로 불러온다라는 뜻이에요. 윈도우를 불러낸다는 말은 주기억장치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팅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부팅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던 윈도우를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불러와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부팅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되다가 컴퓨터가 자꾸 꺼지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이제 전원을 켜가지고 윈도우를 불러내는 과정에서,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멈추게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기억장치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주기억장치가 불량일 수도 있고, 보조기억장치에서 불러오는 과정에서 보조기억장치에 설정되어 있는 윈도우 자체가 깨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윈도우 영역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거기를 손상을 입히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맛이 간 거지, 한마디로. 오래된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10년을 써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고, 하루를 써도 그냥 엉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새 장화를 신고 시궁창에 들어가면 뭐 깨끗해요? 그렇잖아. 그럼 새 장화 버려지지, 시궁창에 들어가면. 그런데 10년 된 장화인데 시궁창에 안 들어가고 그냥 깨끗한 물에만 다니면 신발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됐다, 새 거다가 아니라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윈도우 영역이 깨지게 되면 부팅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윈도우를 새로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정도 쓰고 나면 안에서 꼬이거든요. 실타래처럼 꼬일 수 있어요.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를 잘하면 상관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실타래 풀으라고 고생하지 말고 새 실을 사오면 되지. 새 거로 사오면 되잖아, 실을. 그것처럼 윈도우를 새로 깔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윈도우만 까는 게 아니지. 윈도우 깔아야지, 그 다음에 뭐 포토샵 새로 깔아야지.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윈도우 까는 것도 안 해봤으니 힘든 거고. 그런 거죠.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도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윈도우 가격까지 내가 주고 사는 거예요. 삼성 컴퓨터를 샀더니 윈도우가 탁 열렸어. 윈도우 10이 다 가격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윈도우 10 설치한 거를 노트북 새로 사면 뭐 포토샵이 들어가 작동돼, 아니면 아래 한글이 돌아가, 엑셀이 돌아가. 요즘은 엑셀도 깔려 있더라고요. 30일간 써보세요 라고. 30일 쓰고 나면 또 꽝이야. 못 써. 포토샵?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줘요? 숫자가 몇십만 원인데. 그거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넣어주죠. 어떤 분은 그래요.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아래 한글이 없어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래.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기계만 사. 그리고 윈도우를 내가 사갖고 설치해야 돼. 근데 소비자가 할 줄 몰라. 윈도우를 깔아서 파는 거야. 삼성이, LG가. 근데 삼성이나 LG 중에는 윈도우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도 많아요. 기계만 사는 거야, 기계만. 그럼 그 기계 안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공기계만 사는 거니까 싸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작동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2010을 실행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메모장 실행해갖고 메모장 안에서 글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가 작동되고 있고 한글 2010을 실행했으니까 한글 2010은 어디에 있었어요? 본래? 보조기억장치에 있었잖아요.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 2010을 실행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바탕화면에 보면 한글 2010 있지 않습니까? 얘는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했다는 말은 얘가 주기억장치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얘는 실행했다는 말은 주기억장치에서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실행은 다 주기억장치에서 하는 겁니다. 저장은 보조기억장치에 보관해 두는 거지만 실행했어.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했어. 그럼 인터넷 브라우저가 떴잖아.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뜬 거는 주기억장치에서 뜨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제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죠. 왜? 전원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는 다시 불러오면 되고 한글 2010 다시 불러오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추가라고 입력한 이 글자들은, 이 데이터들은 어디가 있어요? 치워지는 거예요. 주기억장치는 전원을 끄면 내용이 다 소실돼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주기억장치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휘발성 메모리. 전원을 끄면 내용이 지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빠르고 좋은데 전원을 끄면 내용이 지워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팩하고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쓴 글인 다시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입력해야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저장하죠. 그러면 저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저장이라는 말은 주기억장치에 있는 자료를 보조기억장치에 보관하는 걸 저장한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출력이에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에요.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인공은 주기억장치가 주인공이에요. 보조기억장치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던 돈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겼어. 입금을 했어.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갔죠? 지출한 거야, 지출. 통장 입장에서는 수익이 생겼지만 당장에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주기억 장치를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에요. 뭐 시험에 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러나 의미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주기억 장치에는 뭐가 들어있다? 윈도우가 들어있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럼 얘는 현재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저장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제가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를 겁니다. 간이 저장을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전원이 꺼져도 살아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을 더 쓰고 나서, 막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장을 누르면 계속해서 그곳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 그 저장된 게 어디 들어있다? 보조기억 장치.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를 모르고, 여기 조금 전에 저장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 저장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우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기억 장치는 누가 관리한다? 주기억 장치는 누가 관리한다? 윈도우가 관리해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닫잖아요. 이렇게 닫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메모장 사라져요. 그리고 제가 입력한 데이터도 사라져요. 근데 제가 이제 얘를 다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메모장이란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던 애인데 주기억 장치로 들어와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입력한 글자들 있잖아요. 얘도 지금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건데 주기억 장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많이 실행해 놓으면 포토샵도 실행해 놓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해 놓고, 엑셀도 실행해 놓고, 한글도 실행해 놓고, 그리고 인터넷 하고 있어. 물어보죠. 포토샵은 언제 할 겁니까? 포토샵 이따 시간 기회 되면 할 거예요. 한글은 언제 할 겁니까? 파워포인트는 실행해 놓으셨는데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이따 생각나면 할 거예요. 등산을 가는데 짐을 마구 지고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가볍게 가야 되는데. 막 물통도 들고 가. 책상도 들고 가. 이거 왜 들고 가세요? 혹시나 공부할까 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지도 않은, 실행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포토샵을 굳이 실행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하지도 않을 거를. 그럼 포토샵 닫아야지. 여기는 엑셀을 실행하고 여기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놨어.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생각나면 할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럼 생각나면 그때 실행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를 실행해 놓으면 뭐가 문제다? 주기억 장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주기억 장치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쉬프트 그 저 위에 ESC 키 있어요. 컨트롤 키 왼쪽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ESC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작업관리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 서비스, 성능 한번 가보세요. 성능을 가보시면 이 창의 크기는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돼요. 넓게 보시든 좁게 보시든. 여기는 4기통 엔진이에요.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란 얘기야. 힘이 좋죠. 근데 메모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3267을 쓰고 있어. 3.2기가를 쓰고 있는데 1.94기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쓰지도 않은 한글을 실행해 놨잖아. 한글 닫아 볼게요. 조금 내려갔고 파워포인트 닫을게요.
좀 내려갔고 엑셀을 닫았어요. 엑셀을 닫으면 좀 더 내려가요. 인터넷 실행하다가 인터넷도 닫아볼까요? 그럼 많이 내려갔어요. 인터넷이 많이 잡아먹네 공간을. 인터넷 닫을 수가 없잖아. 또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실행해 놔야 되고 필요치 않은 거는 그때그때 닫아야지. 여러분 주방에 설거지 안 한 음식물들, 그런 주방 용품들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힘들겠죠. 불편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에 뭐가 잔뜩 쌓여 있으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기억 장치예요.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주방이 주기억 장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책상, 책가방, 이게 주기억 장치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공간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라? 중지시켜라. 닫아라. 이게 닫아라. 필요할 때 실행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기억 장치가 하는 일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면 좋아요. 예. 여기다 하나 메모를 더 해드리면,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런데 비싸서 힘들다. 이거죠. 주기억 장치 비싸요. 아까 8기가 메모리 삼성 게 8만 얼마였죠? 다른 데 건 10몇만 원이었고요. 그럼 8기가짜리 2개 꽂으면 16기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8만 원짜리 2개면 16만 원이고 4개 꽂으면 32만 원이에요. 주기억 장치는 6GB 이상이면 굿. 6기가라고 하는 메모리는 4기가, 2기가를 주어봐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8GB.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3.2기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불편해.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컴퓨터에 8기가인지 6기가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내 컴퓨터 보이세요? 여기?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시작 버튼 누르시고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몇 기가라고 나와요? 우린 4기가네. 4기가 중에서 아까 3.2기가 정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윈도우가 32비트 윈도우라고 써있죠? 32비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 있는 거는 몇 비트 윈도우인지도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거나 제 거나 똑같지 뭐. 여기는 강의실에 있는 거는 여러분 댁에 있는 노트북, 댁에 있는 데스크탑들이 메모리가 6기가인지 8기가인지 4기가인지 2기가인지, 그리고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윈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 윈도우 10인지, 프로페셔널 버전인지 홈 버전인지, 이런 거 여기 다 떠요. 여기 다 떠. 메모를 해드릴게요. 시작을 눌러서 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가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뭡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오는 메뉴 중에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 오른쪽 눌러가지고 속성에 가면 짠짜라 하고 다 뜨거든. 윈도우 7인지 윈도우 7 중에서 프로페셔널 버전인지 홈 버전인지 얼티밋 버전인지 엔터프라이즈 버전인지,
그 다음에 메모리가 4기가인지 몇 기가인지 이런 거. 여기서 할 게 뭐라고요? 윈도우 버전이니까 7인지 8인지 10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홈 버전인지 아니면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인지 이런 거. 얼티밋 버전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를 봐야 될까요?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간혹 질문을 받죠. 선생님 쓰시는 컴퓨터는 64비트예요? 그게 뭔데요? 윈도우 7입니까? 모르는데요. 내 자산인데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모니터는 크기 얼마나 한 거죠? 커요? 얼마나 큰데요? 몰라요. 커요. 삼성 거예요? LG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다음에 질문 답변을 할 때 수월해요.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갖고 오셔야 돼. 이거 숙제예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은 시작 버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안 뜨거든요. 로고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제일 윗줄 F12번 있는 그 줄, 그 꼭대기 오른쪽에 퍼즈 브레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기본 정보 보기가 뜨거든요. 자, 밑에 건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제품 번호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에 녹화가 되면 안 돼요. 제품 번호가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보는 건 상관이 없고요. 요 정도로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어둠의 경로도 제품 키가 없어요? 있죠. 어둠의 경로도 제품 키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 컴퓨터는 기본 정보 보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 찍어서 가져오시면 편하지. 근데 찍으실 때 주의사항, 프레셔는 터뜨리지 마세요. 글자가 안 보여.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 요 정도만 보이면 돼. 밑에 있는 제품 번호도 공개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7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4기가인지 몇 기가인지 이런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32비트) 윈도우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3.2기가 3.5기가 까지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32비트 윈도우라 그랬잖아요. 얘는 8기가 꽂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8기가를 꽂아도 3.5기가까지만 인식을 해요. 그럼 굳이 비싼 돈 들여서 8기가를 꽂으면 뭐 할 겁니까? 윈도우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만약 8기가를 꽂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64비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4GB 이상의 메모리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64비트 윈도우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아까 우리 노트북 사용하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기가 했잖아요. 메모리 8기가면 돼요. 근데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을 쓰시는 경우에는 2GB래도 64비트가 돌더라고요. 잘. 그런데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4기가 이상을 4기가 이상을 꽂아서 써야 되고 8기가를 꽂아야만이 64비트 윈도우를 제대로 돌아가요. 선생님 64비트면 8기가 램이 있어요. 네. 그러면 6.4기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요.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32비트 윈도우냐 64비트 윈도우에 따라서 메모리를 어디까지 쓰겠느냐라는 룰이 있어요. 32비트 윈도우는 4기가를 꽂으면 3.5기가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4기가를 꽂잖아요. 그럼 4기가 꽂으면 0.5기가는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셈이에요. 그거랑 같이 근데 64비트를 꽂으면 16기가를 쓰던 32기가를 쓰던 64기가를 쓰던 128기가를 쓰던 다 쓸 수가 있어요. 윈도우가. 예. 그냥 32비트 윈도우는 애들 장난감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 64비트 윈도우는 어른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모든 메모리. 예.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윈도우 10으로 돼 있잖아요. 윈도우 10. 윈도우 10으로 탑재가 돼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4기가, 8기가거든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64비트는. 근데 이제 우리 강의실과 같은 컴퓨터가 만약에 가정에 있다 그러면 참 애매한 거야. 그러면 이 컴퓨터 갖고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느냐? 막 포토샵하고 이런 데는 불편해요. 약해요. 그냥 한글 2010,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런 용도로 쓰는 컴퓨터여야 돼. 그래서 우리 강의실이 용도가 여기서 그래픽 수업 안 하잖아요. 그래픽 수업하는 강의실이 따로 있단 말이야.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만약에 그래픽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를 8기가로 4기가 꽂혀 있으니까 4기가를 하나 늘려야 되고 윈도우를 바꿔야 돼요. 64비트로. 그 윈도우는 뭐 공짜로 바꿔주는 거 아니죠. 돈 주고 다 사야죠. 메모리를 제가 근데 컴퓨터 8기가예요. 예. 그럼 다른 메모리 또 4기가 사면 12기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메모리는 용량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CPU가 받아줘야 될지. 받아줘.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면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8기가에다가 4기가를 늘렸어. 근데 이 8기가가 4기가를 합쳐서 8기가인지 그냥 8기가 하나짜리 8기가인지는 확인해 봐야죠. 강의실 컴퓨터를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뜯어봤더니 하나만 꽂혀 있어. 그럼 8기가 하나 꽂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4기가 하나 더 있네 우리 집에 여유가. 그럼 그걸 꽂으면 12기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좋지. 굿이지. 얼마나 좋아요. 용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속도는 메모리를 늘릴 때는 똑같은 속도의 메모리를 꽂아야 돼요. 하나 빠른 메모리, 하나 느린 메모리 꽂으면 느리게 가요. 근데 똑같은 속도를 꽂으면 더블로 가요. 느리든 빠르든 똑같은 속도를 꽂으면. 그럼 똑같은 속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메모리에 써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시거나 메모리를 늘리시려면 뭐 DDR4도 있고 DDR3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속도가 있어. 2400MHz, 얘는 2666MHz 다르죠? 요거랑 얘랑 다르죠? 얘는 8기가, 얘는 16기가죠? 둘 다 꽂으면 안 돼요. 속도가 달라. 얘는 2.4기가짜리고 얘는 2.6기가, 2400이고 2600이잖아요. 이걸 꽂으면 안 돼. 여기 2400하고 얘는 2400 똑같죠? 그럼 요 2400 얘하고는 같은 속도를 내거든요? 얘를 둘 다 꽂으면 돼. 얘하고는 속도가 같거든. 이거는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속도 다른 걸 꽂으면 안 된다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얘는 한 개라고 써 있고, 한 개라고 써 있고, 얘는 두 개라고 써 있어요. 두 개. 예,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얘는 두 개를 꽂아야 돼요. 요 제품을 사서 두 개를 꼭 꽂아야 돼. 하나만 꽂으면 안 돼. 얘는 두 개를 세트가 돼 있는 거고, 얘는 낱개로 돼 있는 거고, 낱개 한 개씩. 그러면 두 개 사서 두 개를 꽂아도 되고, 얘는 두 개 사서 하나만 꽂으면 안 돼. 두 개를 사서 두 개를 다 꽂아야 돼, 반드시. 낱개. 낱개로 돼 있죠.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어떤 건 네 개짜리도 있어요. 네 개짜리. 네 개짜리도 있어요. 네 개짜리는 네 개를 사서 꼭 같이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작동이 안 돼요. 보통 얘랑 CPU랑 어떤 관계? CPU도 맞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CPU는 명령을 내리는 애고, 네, 네. 메모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고. 아, 그거 메모를 안 해드렸네. CPU는 명령을 지시하는 장치고, 예. 이 장치도 좋아야 되죠. 그렇죠. 메모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고. 한글 2010을 실행해라! 그러면 CPU가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마우스로 한글 2010을 더블 클릭하면 한글 2010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걔를 누가 하냐면 CPU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메모리가 오케이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CPU가 빨라요. 엄청 빨라요.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는 CPU가 메모리보다 한 5배 빨라요. 그럼 깝깝하죠. CPU 입장에서 얼마나 깝깝할까. 야, 해! 그랬더니 메모리가 천천히, 나 너무 느리니까 천천히 얘기해줘, 이거죠. 요즘 나오는 메모리는 빨라요. 요즘 나오는 메모리는 얼마나 빠르냐면 CPU가 보통 3,500, 3,200 가는데 얘는 메모리가 3,200이에요. 그럼 CPU가 명령을 딱 내리는 순간 오케이 하고 딱 받아들여. 그게 비싸지. 이거는 비싸잖아요. 얘는 메모리가 8기가 82,000원이에요. 두 개면 16만 원이죠. 얘는 16기가인데 31만 원. 굉장히 비싼 거죠. 얘보다 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속도가 높아. 이런 애들은 비싸요. 이렇게 이렇게 막 색깔이 알록달록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비싸요. 제일 싼 게 삼성이에요. 제일 싼 게 삼성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게이머들은 또 빨라야 되거든. 그래픽 신호도 빨라야 되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는 거고요. 이런 세밀한 거를 배우는 건 이제 PC 조립, 정비할 때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배우겠죠. 자, 그러면 이제 CPU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메모리가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딱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령을 실행하려니까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면 어떻게 돼요? 담그는 통이 커야 일이 편하지. 접시에다 놓고 김치를 버무릴 수가 없잖아요. 채소를 큰 다라이 통에다 놓고 버무리잖아요. 그게 주기억 장치야. 그럼 이제 걔를 두고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치통에다가 보관해서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강의실에 있는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DVD, 그 다음에 제 USB 메모리, 이게 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다 보조기억 장치야. 근데 이런 보조기억 장치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장하드를 잃어버렸어요. USB 메모리 잃어버렸어요. 아깝죠. 돈이 얼만데.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잖아. 내 개인 정보가. 그런 것들을 남이 열어보면 안 되죠. 거기에 내 계좌번호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인적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남들이 열어보면 치명적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잃어버리면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흘렸어 어디다가.
못 찾아. 그럼 이 안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알려드리지 않았나? 요거 관리자 계정으로 구글에서 원격으로 삭제하는 기능 안 알려드렸어요? 그래요?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네. 자, 보조기억 장치에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제 개인 서류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권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력서, 뭐 학위증명서, 또 자격증 다 들어있어요. 여기 제 주민등록번호 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잃어버리게 줄로 묶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방에다 연결해서 혹시나. 그런데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못 열어보게 막아야죠. 이렇게 열리면 안 되잖아. 어떻게 막을 거냐? 암호를 걸자. 내 외장하드를 남이 주웠어, 내 거를. 근데 못 열어보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기계야 잃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아깝지만 내용은 못 보게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 USB 메모리를 한번 분리했다가 사실 안전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전 제거했어요. 그렇죠? 안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꽂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 USB 메모리 암호화로 보호됩니다 하고 돼 있잖아. 자, 오셔서 제 USB 메모리 한번 열어보실 분 열어보세요.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못 열어요. 암호 걸려 있잖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암호를 풀었으니까 열린 거고, 제 거는 어떤 사람 컴퓨터에 꽂아도 더블 클릭하면 못 열어요. 암호를 맞추기 전에는 절대로 못 열어요. 이 기술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이 기술을 배우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려면 이제 암호를 풀어야죠. 그렇죠? 암호를 넣어서 풀면 이제 짠짜라단 하고 틀렸대네. 어? 예, 또 빨리 입력하면 또 못 알아들어. 자, 여기 보면 여기 자물통 그림 보이세요? 네. 자물통 그림 보이죠? 이게 암호로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암호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 걸려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지원이 안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얘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비트라커라는 말이 있어요. 비트라커. 비트라커. 제가 뭐 인터넷 찾아서 볼게요. 비트라커. 이렇게 말로 돼 있으면 안 되는데, 말로 돼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말로 돼 있는 게 좀 찾아 있나, 그림으로 돼 있는 걸 좀 몰라 그래요. 천상 구글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에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비트라커, 트라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죠.
비트로커, 비트라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돼 있네. 이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많아요. 그 안에 정보들이 있어서 정보를 남이 볼까봐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트라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비트라커라는 기능을 활성화되면 이렇게 자물통 그림이 나타나면서 딱 못 꺼내게끔 막아요. 그런데 비트라커를 암호화하려면 비트라커로 이제 암호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 가서 요거 보조경청치를 외장하드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비트라커라는 말이 떠야 되는데 안 뜨죠? 네. 우리 윈도우는 안 돼요. 우리 강실 윈도우는 이게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비트라커 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비트라커 기능이 지원되는 윈도우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비트라커 켜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눌러요. 그럼 이제 창이 뜬단 말이야. 그럼 비트라커를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쭉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4TB, 2TB 외장하드 같은 거를 비트라커로 설정하는데 한 이틀 걸릴 거예요. USB 메모리 하나 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끄지 말고 계속 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USB 열 때마다 암호를 어떻게 풀 거냐 질문이 나오면 그때 내가 여기다 암호를 넣어주면 되죠. 아까 제가 암호 입력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호를 여기다 세팅해 주면 되죠. 1, 2, 3, 4, A, B, C, D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USB 메모리 꽂으면은 암호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호를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안 열려요. 본인도 못 열어. 근데 내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 암호가 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암호 키를 내 컴퓨터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다가 보관을 시켜놔요. 그래서 암호를 모르겠다 그러면 복구키가 있어요 라고 지정을 해요. 어디 있냐? 내 컴퓨터 내 문서에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암호키가 있네, 열쇠가 있네, 그럼 열어드릴게 하고 열어는 줘요. 저희 집 컴퓨터에 와야만이 열 수가 있지. 딴 사람 집에서는 못 열지. 그 복구키를 USB 메모리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그 USB 메모리 잊어버리면 또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 보통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복구키는 보관해 두는 거고. 시간이 얼마 소요해요? 네? 보통 뭐 이렇게 4기가 정도면 얼마 정도 소요해요? 메모리 4기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요거에 지금 얘가 지금 용량이 얼마짜리였냐면 아까 보니까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게 1.68 2기가예요. 2기가. 네. 여기 지금 2기가짜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2기가짜리 하는데 0.9% 남았다고 하면 이게 한 3, 4시간 갈 거예요. 저희 집 컴퓨터에서 제가 쓰는 128기가짜리 하는데 한 7, 8시간 걸렸거든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암호하는 중 요 캡처했다가 완료되었습니다. 요거 캡처했을 거 아니에요. 요 시간이 몇 시간 걸렸을 거라고. 그 사이가.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윈도우 7에서는 얼티밋 버전이라고 있어요. 홈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말고 얼티밋 버전이라고 있고요. 윈도우 10에서는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에서만 이 비트라커 기능이 제공돼요.
그럼 이렇게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화 시킨 거는 윈도우 7 홈 버전에 와서, 여기 우리 강의실은 홈 버전이잖아요. 꽂으면 비트라커 기능이 활성화는 돼요. 그러나 그 기능을 거기다 연결을 못 한다고. 여기 가서 비트라커 기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나 비트라커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집어넣으면 작동은 돼요. 그러나 비트라커 기능을 해제하거나 설정하거나 이 작업은 못 한다 이거지. 열어볼 수 있는데. 예, 열어볼 수는 있지만, 네. 예. 얼티밋 버전이라고 있어요. 얼티밋 버전. 울티메이트가 아니라 얼티밋 버전이라고 하는데,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7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버전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홈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그게 지원이 돼요. 비트라커 기능이.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잠겨 있다. 그러면 이제 비트라커 기능에 의해서 암호를 맞추면 풀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거 비너스 락커고, 아니고. 비트라커 해제 방법이 있나요? 이게 뭔 소리야? 이 사람 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네. 비트라커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비트라커 USB 잠금, USB뿐만 아니라 외장 하드도 다 되고요. C 드라이브도 할 수 있어요.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자체에다가 윈도우가 깔려있는 저장 장치에다가 비트라커를 설정해 버리면 컴퓨터 전원이 켜지잖아요. 켜지고 나서 윈도우로 진입하기 전에 비트라커 암호를 물어봐요. 암호를 못 맞추면 윈도우 안 열리는 거예요. 되게 좋죠. 내 컴퓨터를 남이 못 쓰게 막는 거지. 아예 못 쓰게 막는 거지. 그 하드를 빼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꽂아도 못 여는 거예요. D 드라이브도 비트라커로 설정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종료하면 그 컴퓨터는 본인 외에는 두 번 다시 어떤 사람도 못 여는 거죠. 되게 편하죠. 근데 비트라커를 이제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예, 여기는 영어로 나온다? 비트라커라는 설정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턴온 비트라커라고 해요. 이 사람 윈도우가 영문 윈도우네? 우리말 윈도우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 비트라커를 설정해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어주면은 이 비트라커를 설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비트라커를 쭉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게 돼 있죠. 비트라커 링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자물통 그림이.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는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저장 장소에 대한 암호네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비트라커를 설정해 주면 되니까는, 예. 그러면 뭐 내 컴퓨터, 내 보조기억 장치, 내 외장 하드, 내 USB 메모리를 만약에 내가 분실했다, 아니면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누가 와서 내 컴퓨터를 보려고 한다, 비트라커를 설정해 놓으면 주인 외에는 못 여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성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MS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예,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비트라커 설정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8테라짜리 외장 하드 하나 사와가지고 비트라커를 설정했는데 한 3일 하다가 때려쳤어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일. 어떻게 해요? 그냥 데이터 외장 하드 사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포맷 다시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편한 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설정하는데. 세세하게 암호를 걸어주더라고. 그런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내 컴퓨터를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뜨죠. 그렇죠. 이때 요 경계선이 있어요. 창 경계선 이렇게 얘를 좁게 놓고 볼 거냐 좀 펼쳐 놓고 볼 거냐, 이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보기 창이 조금 좁으면, 자 보세요,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미리 보기 창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미리 보기 창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이 미리 보기 창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너비도 얼마큼 크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목록을 볼 때도 여기에서 큰 아이콘으로 볼 건지 아주 큰 아이콘을 볼 건지, 그럼 아주 큰 아이콘을 볼 거라면 미리 보기가 필요 없지. 그때는 안 보는 게 좋겠고, 그렇죠? 용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휴지통이 있죠? 네. 설정에 속성에 가셔가지고 네.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하는 거예요. 자, 보는 과정은 아주 큰 아이콘, 작은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그 다음에 뭐 목록, 그 다음에 자세히, 뭐 나란히 보기, 뭐 내용 보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보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보는 거죠. 뭐. 목록으로 보시든지. 그러니까 제 USB 메모리에 있는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도 안 보고, 어떨 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목록을 펼쳐놓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폴더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날짜 크게 이것도 봐야 되고, 간혹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라고 대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자, 저는 여기에 뭐뭐.png라고 뜨는데 확장자가 보이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사진에 가서, 내 사진에 가서 여기 사진 스탬프를 가면 이렇게 JPG라는 확장자가 뜹니까 안 뜹니까? 이 강의실에는 수업하면서 제가 확장자를 보세요 라고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노트북 보시는 분은 그거 안 돼 있을 거예요. 확장자 안 뜨거든요. 확장자는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JPG인지 이게 HWP인지 XLSX인지 PNG인지 뭔지 이걸 아셔야 돼. 구성에 가보시면 구성 보이시죠? 네. 폴더 및 검색 옵션,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셔서 여기를 이렇게 체크하세요. 밑에 두 개 체크하시고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빼세요. 확장명을 숨기면 안 돼. 얘가 숨겨져 있을 때는 보세요. 확장자가 안 보이거든. 근데 확장자를 숨기기 하는 거를 해제하고 하면 확장자가 보이거든요. HWP인지 TXT인지 이거 보이거든요. 이거 보시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보이면 정신없다고 하는데, 우린 이제는 그 벽을 넘어야지. 요렇게. 그 다음에 간혹 보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숨긴 파일도 볼 거냐? 숨긴 파일은 보지 않겠다고 돼 있죠. 근데 숨긴 파일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숨긴 파일도 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숨긴 게 어느 게 숨긴 건지 몰라요. 숨긴 게 안 보여, 없지.
근데 여기 C 드라이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보세요. 색깔이 흐릿한 애가 있거든? 흐릿하잖아. 다른 애도 진한데 요거 흐리죠. 요거 두 개 흐리잖아. 얘는 원래 숨겨져 있던 애예요. 얘는 숨겨져 있는 애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으면 못 보잖아. 근데 숨긴 걸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거든 이렇게. 그럼 왜 숨겼을까? 왜 숨겼을까요? 보지 말라고. 봐서 득될 게 없으니까 숨겨놓은 거겠지. 근데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가서 모르고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숨겨놔요. 자, 그런데 다시 숨긴 것도 볼 거냐? 아예 숨긴 건 안 볼래? 라고 하면 이제 숨는 건 안 보이겠지 이렇게. 근데 밑에 제가 메모한 거 보면 요거 있어요. 히든 바이러스. 히든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히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주로 USB 메모리가 그래요. 어느 날 딱 가서 내 USB 메모리를 딱 꽂았더니 얘가 이렇게 꽉 차 있어. 이렇게 차 있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대. 분명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이만큼 찼었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왜? 히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 숨어요. 다 숨어. 그러면 이거 숨겨진 거를 열려면 열을 수는 있는데 히든 바이러스 감염되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숨긴 거를 우리가 열어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까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란 메뉴에 가서 숨긴 것도 보겠습니다 라고 체크하면 숨긴 것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든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는 얘가 뿌옇게 보인다고. 다시 보세요. 얘를 만약에 제가 인위적으로 숨기면 이게 뿌옇잖아요. 이렇게 뿌옇게 변해요. 근데 얘는 제가 제 마음대로 숨긴 거를 숨겼다고 했으니까, 숨긴 걸 했으니까는 다시 풀 수는 있는데 히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용자가 숨긴 거를 못 풀어요. 숨긴 걸 못 풀어요. 간혹 여러분 USB 메모리에 어느 날 가보니까 내 데이터가 한 개도 안 보이더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이 힘들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고, 명령어는 제가 알려드릴 테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눌러서 시작. 여기 프로그램 목록 있죠? 검색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CMD,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떠요. 명령 프롬프트라는 말이 뜰 거예요. 여기다가 CMD라고 탁 치면 저 위에 CMD라고 떴잖아요. 네. 이게 명령 프롬프트예요. 만약 이 창이 안 뜨면 시작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커먼 창이 뜰 거예요. 시커먼 창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명령을 걸어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는 건데, 요건 뭐냐면 드라이브 이름이에요. 제 USB 메모리는 드라이브 명칭이 Z 드라이브네요. 이건 D 드라이브죠. 이건 D 드라이브예요. 그렇죠? 이거 D 드라이브잖아요. 만약에 D 드라이브에 숨긴 게 있었다, 숨긴 게 걸려 있었어, 그럼 얘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푸는 방법이 뭐다? 여기를 D로 쓰면 돼요. D. 저는 Z 드라이브라 그랬죠? 어떤 분은 이게 뭐 M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뭐 E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겠죠?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요.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습니다. 여기는요. 여기서 복사한 거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야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요거 있죠. 여기가 만약에 D 드라이브다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리다가 오케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부됐대. 그럼 Z 드라이브 제 거를 한번 해볼게요. Z 드라이브를. Z 드라이브가 제 거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숨김 속성이 들어있는 거를 다 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attribute라는 명령어예요. 윈도우 명령어예요. 윈도우 명령어인데 히든을 빼기 했으니까 뭐냐면 히든 숨기는 거를 안 하겠다. 숨기는 안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예. 이 명령을 한 칸씩 떨어뜨리면서 쓰면은 이 컴퓨터 D 드라이브, 뭐 Z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들이 원래대로 싹 돌아와요. 이거 외에는 명령이 없어요. 히든 바이러스 감염된 거는 백신으로 검사를 해서 치료해도 얘는 못 고쳐요. 꼭 이 명령을 걸어야만이 풀려요. 이 명령어를. 어려운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다 하다가 거부됐대. 그래서 하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att rib. 그래서 잘못 쓰시면, 명령어를 잘못 쓰면 에러 났다고 나오지. 이렇게 att rib. 귀찮으니까 이거를 복사하면 되죠.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여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아까 이거 복사한 걸로 들어와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옆으로 가서 이게 Z 드라이브다, D 드라이브다, 그럼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다, E 드라이브. 여기 E 드라이브가 없죠? E 드라이브 없으면 에러 나겠지 뭐. E 드라이브 없네요 라고 나오겠지. K 드라이브 없죠? 에러 난다. 근데 이제 아까 Z 드라이브 썼잖아요. 그렇죠? 작동이 되거든.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 히든 바이러스에 걸린 경험이 없으셨으니까 이걸 모르시는 거지.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피눈물 납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걸리느냐? 대학에 있는 홈페이지, 그 실습용 컴퓨터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 보안관이 깔려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대학에 있는 실습실 컴퓨터들은 하드 보안관 안 깔거든요. 막 쓰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와서 바이러스 걸고 나면 저놈이 와서 또 묻어가고, 또 그놈이 걸린 거 또 걸려 들어오고, 엉망진창이에요. 완전 시궁창이에요. 거기다가 내 USB 메모리 꽂는 순간 그때는 몰라. 뺐다가 다시 꽂으면 이제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오? 내 폴더 파일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이 많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눈이 번쩍, 앞이 가린 뭐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니까는요. 자,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파일 보기 형식 변경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 클릭해주면 돼요. 요거.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려도 돼요. 휠. 이렇게 큰 아이콘이 나왔을 때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아이콘이 작게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바탕화면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컨트롤 키 말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마우스의 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휠. 얘를 드륵드륵 굴려주면 아이콘이 이렇게 커지죠. 오, 이렇게 해놓고 가봐. 컴퓨터 고장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너무 작게 해놓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대략 보기 좋게. 인터넷 하다가도 글자가 작아? 크게. 오, 막 크게 작게 볼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가능하고. 엑셀 하다가 엑셀 창이 작아. 엑셀 아이콘이 화면이 작아.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굴려주면 커지고 작아지고. 다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해서 보시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폴더들이 있죠. 네. 여러분 댁에 가시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라이브러리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라는 이 폴더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USB 메모리도 많이 쓰거든.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제 강좌 자료가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꺼내 와야 되거든요. 주로 어디 있는 걸 꺼내 오냐면은 여기 강의 자료 안에 있는 강좌 녹화 얘를 쓰거든. 얘를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항상 어떻게 됩니까? USB 메모리 꽂고 제 USB 메모리 더블 클릭해서 폴더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얘가 눌러. 이거 눌러버리면 쫙 한꺼번에 열려. 요거 한꺼번에 열리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폴더가 있잖아요. 자주 다니는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 즐겨찾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쓱 갖다 놓으면은 들어가요. 원할 때 클릭하면 글로 쑥 가거든. 한꺼번에. 되게 편해. 즐겨찾기에는 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고요. 바탕화면 폴더가 있고 최근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래그. 자주 쓰시는 폴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정미 폴더, 그럼 이정미 폴더를 쓱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돼요. 얘를 제거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 폴더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연결한 것만 제거되는 거예요. 연결한 것만.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제 컴퓨터에는 즐겨찾기 이 폴더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이 녹화했던 영상을 제 컴퓨터로 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USB 메모리 찾아가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요거다가 딱 클릭을 해야 돼. 클릭을 하면 촥 일로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잘라내게 해서 붙여넣기 해서 가져가야지. 그런 작업들 많이 하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즐겨찾기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폴더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 즐겨찾기라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순서가 위아래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아래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바꾸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안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얘를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는 언제든지 쓰시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컴퓨터 켜시면 뭐 하세요? 인터넷 하시잖아. 이 내 컴퓨터 안 열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노란 게 많아. 이게 폴더라는 건데,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새 폴더라는 거에 나타나는 경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바탕화면이나 어디 가든지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상에 딱 눌렀더니 스텝 폴더라는 말이 여기 딱 떠 있는 컴퓨터는 R집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린 거예요. R집이 안 깔려 있으면 새로 만들기 가서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새 폴더 이렇게. 여기다가 뭐 연습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새 폴더라는 말이 나올 때 누르면은요. 새 이름이 나와요. 새 이름. 뜸벅이, 비둘기, 독수리 이런 거, 갈매기 이런 거. 왜? 새 폴더니까 새. 버드. 뉴가 아니라 네, 버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논병아리 뭐 이런 게 나타나거든. 나무 발발이라는 새도 있나? 발구지, 까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했으니까 반드시 삭제하고 가야지. 죄다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흉하니까 그런 건 다 삭제하고. 삭제 다 했으면 뭐를 휴지통도 비워놓고 가야지. 그래야 깔끔하게 청소하고 가야지. 그렇죠? 설거지 다 해놓고. 예. 폴더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는 새 폴더. 폴더를 클릭하면 새 폴더라는 메뉴가, 비어있는 데를 클릭해도 새 폴더라는 메뉴가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럼 새 폴더 누르면 새 폴더라는 말이 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 연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가서 또 새 폴더를 만들고,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문서, 새 폴더 눌러서 여기는 뭐 음악, 여기 새 폴더 눌러서 무슨 뭐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면 되죠. 그럼 여기는 비디오 동영상을 여기다 담아두면 되고, 여기는 노래를 담아두면 되고, 또 뭐 사진 해가지고 여기다 또 사진을 여기다 담아두면 되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도 그렇게 써 있잖아.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도 폴더가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폴더를 잘 만들어서 연관 있는 것끼리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찍은 사진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컴퓨터로 다 옮겨놓고 폴더를 만들어야지. 요거는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서 찍은 건지, 언제 무슨 여행을 갔던 건지, 요거는 어디서 찍은 건지, 이런 식으로 폴더를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실력이. 집안 정리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노하우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싱크대 수납장에다가 뭐를 이렇게 수납하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처음 하는 사람은 못해요. 막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야. 폴더 만들고 파일을 옮기고 폴더를 옮기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수시로 하셔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오늘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음악 같은 경우는 뭐 7080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7080에 관련된 노래를 쫙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요, 그러면 뭐 동요를 만들어서 동요 폴더에다가 동요를 쫙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뭐 7080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요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또 가요제 이렇게 만들고, 가요제 안에 들어가면 뭐 대학가요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강변가요제도 있고, 또 해변가요제도 있고, 많더라고요 가요제가. 그러면 가요제별로 쫙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노래 중에 보면 뭐 걸그룹 노래도 있고, 이렇게 요즘 젊은 층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K-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K-팝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또 관리하고. 자, 폴더명을 변경하는 건 어떻게 변경합니까? 7080 동요란 이름을
어린이 노래라고 고쳐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클릭하면 돼요. 자, 클릭했지 않습니까? 폴더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돼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시든, 아니면 F2번 키 누르시든. 해당 폴더를 선택하고 클릭을 해도 되고, 해당 폴더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되고, 해당 폴더를 선택해서 F2번 키 눌러도 되고. 폴더명은 그렇게 변경해요. 그럼 파일명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파일이 있는데,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대로 멈춰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주먹 쥐고 손을 펴서 그럼 여기다 클릭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면 이름 바꾸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가로 열고 율동이 좋은 노래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릭하고 나서 F2번 키 눌러서 이름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변경할 때는 해당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고, 똑같아.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고 클릭. 일단 먼저 클릭을 해야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는 거죠.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후에 클릭.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요 모음을 모르고 오른쪽 눌러 삭제했어요. 삭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정해 버리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에이, 필요 없다고 삭제했는데, 아차, 버리면 안 되는데 모르고 버렸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휴지통에 가보면 있잖아.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복원. 그러면 어디로 복원된다? 원래 위치로 가요. 얘를 다 삭제했잖아. 어디로 갔다? 휴지통에 갔잖아요. 휴지통에 갔잖아요. 그럼 얘를 복원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자로 돌아온다고. 삭제하면 휴지통.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휴지통에 가서 선택을 하고 복원 명령을 걸면 원래 있었던 폴더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를 모르고, 자, 뭐라고 떴어요? 영구 삭제라고 떴죠? 이때 얘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건. 휴지통으로 이송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휴지통으로 버리겠습니까? 라고 떴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으로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돼요. 또 우리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 이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은 안 가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는 휴지통으로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돼요. 이때 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지워진 거예요. 저거는.
제가 왜 지웠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전 지운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제 자료를 모르고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얘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상상하기도 싫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구 삭제라는 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휴지통에 가지 않고 삭제가 된다. 얘는 복원이 불가하다. 우리 기술로는 복원이 안 돼요. 복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문업자한테 가야 돼. 모르고 중요한 게 있는데 삭제했어요. 이거 재판에 쓸 자료인데 증거사진인데 모르고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갤러리에서 모르고 삭제했어요. 이거 좀 복구해 주세요. 해야지. 그럼 핸드폰 몇 개 해줘 가서? 내 외장하드 몇 개 해야 되겠죠? 한 3, 4일 걸려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죠. 자, 복구 전문 업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명정보라는 기업이 있어요. 명정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최고예요. 전 세계 중에 손 안에 꼽는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 사장님이 청소년 시절에 컴퓨터를 제법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보시고 이제 거래처 사장님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박거나 김거나 이제 여기 사장님을 얘기했겠지. 한번 봐드리라 했더니 툭툭 뭐 해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쓰다듬고 잘한다고 칭찬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난 이거를 한번 내가 회사를 차려볼까? 해서 차린 회사가 명정보예요. 그리고 천안함 서해안에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피폭돼가지고 거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100% 다 복구한 회사고요. 명정보가. 인터넷상에다가요 명정보라고 쓰시면 명정보 기술이라고 떠요. 명정보 기술. 명정보 기술이에요. 명정보가 아니라 명정보 기술이네. 예.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냥 버리자니 그렇고 이거를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완벽하게 싹 지워버려요. 그럼 이제 파쇄기로 하드디스크를 다 부셔버리는 거지. 그럼 그건 복구 못하니까. 예. 보시면은 여기에 뭐 데이터 복구에 들어가면 복구 비용을 한번 볼까요? 복구 비용. 모르고 포맷했어. 바보스럽게 모르고 포맷했어. 그럼 15만원. 그 다음에 랜섬웨어 감염됐어. 18만원. 모르고 윈도우를 재설치하면서 난리가 났어. 안에 데이터가 있는 걸 모르고 20만원. 오?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2테라짜리 맥히면 얼마다? 40만원. 4테라짜리가 깨졌어. 45만원. 그러니까 아까 외장 하드 중에 2년 이내에 한 번은 무상 복구 해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40만원 드려야 돼. 근데 그거를 공짜로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거. SSD는 또 달라요. SSD는 또 500기가, 제가 500기가 쓰고 있는 65만원. 오메 큰일 났네. 한번 고장나면 이제 뭐 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안에 중요한 데이터는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을 해야죠.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관리를 잘해야지. 괜히 주책맞게 삭제했다가 아차 하는 순간 돈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복사 이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사가 뭔지 이동이 뭔지. 예. 자, 같은 드라이브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건 이동이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얘는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SB 메모리의 내용을 선택을 해서 내 문서로 드래그를 하면 뭐가 된다? 복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USB 메모리랑 내 문서는 드라이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진 폴더에서 문서 폴더로 드래그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사진 폴더에 있는 얘를 모르고 문서 폴더로 씩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순간적으로 뭐 사라졌죠. 그렇죠? 사라졌잖아요.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동영상이잖아. 동영상이니까 어디로 가져와야 돼? 비디오 폴더로 가면 좋겠네. 그렇죠? 비디오 폴더로 이렇게 가져가면 뭐가 된다? 휙 사라졌죠? 사라졌잖아. 그러면 이제 퇴근한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 동영상 있었는데 엄마 내 동영상 못 봤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컴퓨터 안 켰다. 네 거 손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가족이 이제 머리를 막 돌려보겠죠.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출근하면 나 학교 간 사이에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열어봤을 거야. 그러면 모르고 쓱 드래그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을지도 몰라. 이걸 유출을 해야 돼.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그럼 이제 딱 가보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있네. 여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모르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지. 초보자일 때는 많이 실수해요. 궁금하니까 그냥 드래그 하는 거야.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 옮겨가. 난리나. 그 원래 위치를 알아야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가 없어졌는데 초보자일 때는 뭐가 없어졌는지 뭐가 어디로 갔는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다 이제 비벼가지고 휙 다른 데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돼? 가져가면 아싸라비용 다 일로 갔잖아. 난리 나는 거죠. 퇴근한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옮겼으면 괜찮지. 이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 큰일 나는 거야. 컴퓨터가 이제 안 켜져. 이렇게 해놓고 확 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습을 하시는데 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연습을 해야지. 남의 폴더에다 잔뜩 연습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압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압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를 어디 있나? 제 폴더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빼버리고 동요가 있네. 여기 동요가. 그럼 얘를 한꺼번에 갖고 다니기 뭐하니까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압축하기. 여기 동요 모음이라는 폴더니까 그 폴더 이름으로 압축이 돼요. 눌러주면 짠짜라짠 하고 압축을 해.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양이 좀 많아서. 압축은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압축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본래 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윈집이라는 게 나왔어요. 윈집. 윈집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알집, 알 모양의 집 파일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왔냐면 뭐 빵집도 나오고 별집도 나오고 뭐 이런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빵 모양이 생긴 압축, 별 모양이 생긴 압축 뭐 이런 거. 알집은 알 모양이잖아요. 알 모양, 계란 모양.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겁니다.